네, 여러분 또 이 홍성 지역에서 통일을 또 비전으로 귀한 또 모임이 있다고 해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금방 올 줄 알았는데 서울에서 오는데 생각보다 차가 막혀요. 여기 오는 길에 차가 많이 막히더라고요. 그래도 기쁘게 가볍게 달려왔습니다. 통일에 대한 요즘에 자꾸 이제 우리 번개탄 TV에 이 영향으로 인해서 제가 자꾸 이렇게 이미지가 좀 몰리는 경향이 좀 생겼는데 원래 청소년 원래 청년들 집회를 많이 했었는데 번개탄에서 계속 역사 특강을 부탁하고 자꾸 역사 강사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가지고 자꾸 이제 역사 강의가 자꾸 이제 많아지는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통일에 대한 또 이야기를 좀 같이 하고 싶어요. 통일 비전 캠프니까. 근데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이 들었겠지만 통일에 대해서 그래도 조금 더 몇 가지 우리가 고민을 하고 기억할 만한 이야기들을 조금 함께 나누고 싶어요. 통일이 되게 중요한, 우리나라가 지난 한 몇 년 동안 사실 남북 정상도 만나고 북미 정상도 만나고 남북미 정상이 다 같이 이렇게 판문점에서 만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세계 초유의 사건들이, 대단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통일에 대한 기대치가 엄청 많이 이렇게 이러다가 우리도 이제 곧 북한 갈 수 있나 이런 생각까지도 가졌었는데 또 그게 하루아침에 그냥 거품처럼 이렇게 다 날아가 버린 현실을 우리가 또 다시 맞이했어요. 근데 주로 이제 이 방송을 보는 분들이 청소년들이거나 또 청소년과 관련된 사역을 하시는 사역자분들이나 또 부모님들 다양한 계층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좀 배려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어요. 일단 청소년들이나 우리 청년 세대들은 통일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통일이 여러분하고 엄청 상관이 많이 있어요. 왜 엄청 상관이 많이 있냐? 통일은 저기 어디 북쪽 저 북한에 있는 사람들에게나 해당되는 얘기 같지만 사실은 여기 남쪽에 있는 여러분의 미래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쳐요. 목사님은 이제 목사이면서 기독교 대안학교의 교장 선생님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깨동무 학교라는 기독교 대안학교를 전국의 여러 도시에 저희 학교가 세워져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저희 학생들은 통일 교육을 받아요. 학교에서 커리큘럼으로. 학교 커리큘럼에 통일 교육이 있어서 중고생들한테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독일 통일 과정에 대해서 배우고 독일 통일의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배워야 될 교훈은 뭔가 그런 것들도 배우고 이렇게 나름대로 리포트도 써내야 되고 거의 대학생 수준의 공부를 이제 중고등학생들한테 시켜요. 통일 공부시키고 역사 공부시키고 역사책 읽고 그거 다 정리하고 발표하고 굉장히 그런 공부들을 많이 시키는 편이에요. 근데 우리 학생들에게 이제 통일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하고 하니까 우리 학생들이 듣는데 우리 학생들이 어느 정도로 이 통일의 문제를 사실 자기 문제다라고 받아들이냐면 우리 학교의 남자아이들은 중고생 남자아이들은 통일을 위해서 엄청 많이 기도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자기가 군대를 안 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통일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기도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통일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멀리 있는 얘기인 것 같고 우리와 관계없는 얘기인 것 같지만 사실은 통일은 우리 굉장히 가까이에 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까운 나라가 북한이잖아요. 다른 어느 나라도 아니고 북한이잖아요. 그리고 사실 우리 남쪽 대한민국은 섬나라 같아요. 섬. 왜 섬나라 같냐면 그 지역을 떠날 때 여러분 여기 홍성이나 예산 이 지역이 저 여기 자주 왔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목사지만 역사책을 만남, 백비 이런 한국 역사책을 몇 권 썼고 그리고 지난 한 10몇 년여 동안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나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을 이끌고 팀을 20-30명씩 그룹을 만들어서 대한민국 국내 그리고 중국, 러시아 이 전 세계 여러 나라의 역사 유적지 탐방하는 게 제가 주로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1년에 사실은 백두산은 한 4-5번 올라갔다 오고요. 청소년, 청년들, 목사님들과 함께 그리고 조중접경지역 압록강 끝에서 두만강 끝까지 가는 5박 6일짜리 여행을 1년에 한 4-5차례 사람들 한 20-30명씩 데리고 북한 땅을 아주 가까이에서 볼 수 있게 소개하고 북한 사역의 중요성도 소개하고 통일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제가 좀 전에 이 남한 땅, 홍성, 예산 이런 데를 여러분 섬이라고 하지 않죠. 여기가 섬이 아니잖아요. 여기 육지라고 여러분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 대한민국은 섬나라예요. 왜 섬나라냐? 그 지역이나 그곳을 떠날 때, 그곳을 벗어날 때 육로로 갈 수 없고 비행기나 배로 갈 수밖에 없는 곳은 섬이에요.
우리 남쪽에서 남한이라는 나라를 벗어나려면 사실 우리는 비행기를 타거나 배를 타야만 이 나라를 떠날 수 있어요. 육로로는 갈 수가 없어. 육로로는 남쪽으로 계속 내려가면 바다에 빠지고 오른쪽으로 가도 왼쪽으로 가도 다 바다에 빠져요. 우리는 북쪽으로 올라가면 가다가 철조망에 막혀서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그런 나라가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홍성이나 이렇게 특히 내륙 지방에 우리가 있다 보면 내가 섬나라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실 우리가 굉장히 작고 답답한 나라에 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은 이제 해외도 많이 이제 한 몇십 개 나라를 다니면서 사역도 하고 많은 일을 해봤는데 이렇게 다녀보면 우리 한국에서 자란 청년들을 해외 나가면 해외에 있는 분들이 우리 한국 청년들에 대해서 평가할 때 참 이 한 가지가 늘 아쉽다라고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항상 우리 한국에 있는 청년들이 보면 되게 감각도 뛰어나고 되게 센스도 있고 이렇게 일도 잘하고 똑똑하고 다 이렇게 좋은 점이 굉장히 많은데 항상 한 가지 아쉬운 점이 되게 뭐냐면 시야가 굉장히 좁다는 거예요. 시야가 좁다. 그런 아쉬움을 좀 이렇게 넓게 보고 멀리 보고 좀 여유 있는 마음으로 무슨 일을 하고 계획하고 하는 그런 점이 참 아쉽다. 그런 이야기를 많은 나라 갈 때마다 많이 들어요. 근데 그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사는 곳이 사실 너무 좁은 곳이에요. 여러분 생각에는 여기 홍성이 되게 작은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한국이라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정말 조그만 나라예요. 정말 조그만 나라. 제가 미국에서 공부했고 중국에 가잖아요. 중국에 가면 보통 한 7박 8일 동안 한 3,000km 넘는 거리를 여행을 해요. 3,000km. 버스 타고 3,000km를 여행하는 거예요. 7박 8일 동안에. 근데 우리나라에서 3,000km 여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울에서 저 남쪽 끝 부산까지 가면 한 450km. 왕복하면 한 900km. 그러면은 제가 3,000km 중국 가서 7박 8일 여행하려면 부산, 서울 왕복을 한 3바퀴 반 정도 해야 돼요. 우리는 직진으로 제가 볼 때는 직진 거리로 5시간 이상 달리면 거의 바다에 빠져요. 우리는 사실 굉장히 좁은 땅에 살고 있어요. 5시간만 계속 달리면. 근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대륙 횡단을 했어요. 뉴욕에서부터 예를 들면 워싱턴 DC 저 동북부에서 차를 빌려서 저 서남부 샌디에고나 캘리포니아 LA까지 가려고 그러면 시험시험 가면 한 일주일 걸리고 쉬지도 않고 계속 달려도 한 3박 4일을 달려야 돼요. 그러니까 멈추면 안 돼. 멈추지 않고 중간에 기름 넣을 때 말고는 안 서고 계속 쉬지 않고 번갈아 가면서 운전하면 3박 4일 걸려서 미국의 끝에 반대쪽 끄트머리에 가요. 그런 나라 중국은 어림도 없죠. 단기 선교 중국에서는 학생들이 단기 선교 가면 기차 타고 가는 데만 3박 4일 5박 6일 걸려요. 가는 데만. 가서 또 한 일주일 사역하고 오는데 3박 4일 5박 6일 기차 타고 와야 돼요. 요즘에는 중국도 고속열차가 좀 죄송하지만 우리나라 KTX보다 엄청 좋은 고속열차가 생겨가지고 좀 나아졌지만 그래도 저 산 지역이나 시골 지역에 단기 선교 가려면 아직도 정말 긴 거리를 기차를 타야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가 사실은 정말 조그만 나라예요.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그만 나라가 지금은 코로나 지나가면서도 세계 약 경제 순위가 한 10위권 정도 되는 나라에 들어서기 시작했다는 것은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저는 우리나라 역사에 관심이 많아서 한국 역사를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역사를 공부하면 할수록 되게 신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조그만 나라에 인구도 많지 않고 지금 출산율이 정말 0. 얼마잖아요. 출산율도 너무 낮고 인구도 지금 현재 인구도 적고 땅도 좁고 지하 자원도 없고 근데 이 조그만 나라가 세계 경제 10위권에 들어섰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기적이에요. 근데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보면 무슨 이유일까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다라는 걸 계속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한 750만 사실 800만 가까운 한국 사람들이 전 세계 한 170개 180개 나라 흩어져 살아요. 되게 엄청난 거죠. 이 조그만 인구 5천만 나라에서 800만 가까운 사람이 180개 나라에 나가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해외에 나가서 한 150, 60년 전부터 흩어져서 살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전 세계에 거의 800만이 흩어져 살아요.
근데 이분들도 우리가 도대체 왜 이렇게 흩어져 가지고 옛날부터 살고 거기서 2세가 태어나고 3세가 태어나고 그 나라 국적을 가지고 그 나라 말을 하고 우리가 왜 이렇게 자랐지 궁금해했던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요즘 같이 특히 우리 통일 문제하고 관련해서 해외에서 태어난 교포분들이 우리나라 남북 통일이나 북한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세요. 우리 한국은 사실 남북 간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지난 한 10몇 년 동안 북한에 무슨 일을 하기가 정말 어려웠어요. 저도 이제 대학생 때 북한 사역에 대한 비전을 하나님 주셔가지고 어느 날 제 가슴팍에 북한이라는 두 글자가 훅 들어왔어요. 어떤 북한 땅을 위해서 일하시는 선교사님이 막 간증하시고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 듣다가 제 가슴에 북한이라는 두 글자가 완전히 박혔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생 때부터 이 북한에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계속 북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 겨울에도 북한 땅에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겨울만 되면 그 겨울 신발 보내기 프로젝트를 해요. 그래서 한 켤레 10,000원. 그래서 저기 낮은 선봉에 있는 신발 공장에다가 주문을 해서 북한 아이들이 겨울에도 따뜻한 신발이 없어요. 거의 뭐 다 앞이 다 벌어지고 어떤 애들은 겨울에도 슬리퍼 신고 다니는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겨울 방화나 털 신발을 한 켤레 만드는데 10,000원. 그렇게 해서 낮은에 있는 신발 공장에 주문을 해서 북한의 아이들에게 신발을 한 켤레씩 선물로 줘요.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청소년들도 북한에 있는 아이들에게 10,000원이면 신발 한 켤레씩 이번 겨울에도 크리스마스 선물로 줄 수 있어요. 겨울마다 이제 그 프로젝트를 해요. 곧 조만간에 저희가 또 이제 해요. 한 켤레 10,000원을 내면 굉장히 많은 일이 일어나요. 돈을 10,000원을 헌금하면 여러 가지 유익이 있어요. 북한 친구들은 신발을 한 켤레 선물 받고 그 공장에 일하고 있는 우리 북한의 근로자들은 자기 일자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고 그리고 그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우리 교포분들은 그곳에서 계속 일할 수 있는 소위 말해서 이제 그 근거지를 잃지 않아도 되고 이게 일석이조, 삼조가 많이 있거든요. 2조, 3조의 역할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참 여러 가지로 북한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때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북한을 도울 수 있는 굉장히 길들은 많이 있어요. 지금도 우리 댓글에 보니까 어떻게 섬기고 싶어도 섬겨야 되는지 루트를 몰라서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다 그러는데 도울 수 있는 길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 한국 사람도 북한에 못 들어가고 미국 사람도 북한에 못 들어가고 미국 분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서 일하셨는데 못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150년, 60년 전에 영문도 모르고 전 세계 막 흩어졌던 우리 소위 디아스포라라고 불리는 우리 해외 교포분들이 지금 그래도 계속 들어가서 그들에게 필요한 도움들을 계속 주고 있어요. 구체적인 얘기를 하기는 사실 이게 또 방송이니까 어렵지만 사실 저 카톡으로 이렇게 북쪽에 일하시는 분들이 이번에 들어가서 무슨 일을 하고 왔고 또 이번 겨울을 지나가면 무슨 일을 진행하고 있고 어떤 도움을 주고 있고 그 중에 알려도 되는 일들은 알리고 함께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일들을 많이 하죠. 통일 관계에서 우리가 이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이제 아무래도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면 사실 통일을 많이 이야기하지만 사실 통일이 가능할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제가 가는 데마다 물어요. 청소년 청년들한테 여러분 통일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하는데 통일이 실제 가능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통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럼 실제로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육자회담이라는 걸 해요. 남한, 북한,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일본 또 뭐 미국, 러시아 뭐 이렇게 육자회담을 하는데 제가 이제 물어요. 한 나라씩. 자, 여러분 육자회담 하는데 자, 남북한 빼고 나머지 4개 나라를 예를 들어 봅시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그러면 자, 첫 번째 제가 물어봐요. 제일 우리가 가깝다고 생각하는 미국. 미국이 우리나라가 통일되는 걸 원할까요? 안 원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생각이 있으신 분 댓글에다가 달아보세요. 미국이 우리나라가 통일되는 걸 원할까요? 원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되게 놀랍게도 우리가 다 이렇게 되게 미국이랑 가깝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모여있는 청년들이나 대다수 사람들이 거의 다 아니라고 대답해요. 우리도 느끼고 있는 거죠. 피부로는 느끼고 있는 거죠. 두 번째 물어봐요. 중국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통일되기를 원할까요? 원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거의가 다 또 노 아니라 여기도 지금 노 원하지 않아요. 막 이렇게 댓글 올리시는데 원하지 않아요. 그러면 일본이 우리나라가 통일되기를 원할까요? 원하지 않을까요? 일본.
예, 일본 절대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도 우리한테 계속 밀려가지고 되게 자존심 상하는데 남북한이 하나 돼가지고 인구도 더 많아지고 경제력도 더 좋아지고 중국, 러시아하고 국경을 접하고 이제 우리가 통일이 되면 제가 오늘 차 타고 남쪽으로 내려왔는데 통일이 되면 이제 서울에서 차 타고 출발해서 개성 평양 거쳐서 중국도 갈 수 있고 KTX 타고 개성 평양 아니면 함경도 쪽으로 거쳐서 사실 러시아 연해주 블라디보스톡에 선을 넘는 녀석들 이런 사람들처럼 여러분도 가볼 수 있어요. 블라디보스톡. 사실 작년 11월 달 하고 지난 1월 달에 블라디보스톡 갔다 오고는 다시 못 가가지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저도 1년에 거의 한 10차례 넘게 블라디보스톡 그 연해주 우리나라 독립운동하고 했던 연해주 지역이나 간도, 상해 또 뭐 미국도 가고 유럽도 가고 이런 역사 탐방을 전 세계를 다녔는데 올해는 1월 달 외에는 한 번도 나가질 못했어요. 거의 몸이 근질근질한데 통일이 되면 여러분이 이제 KTX 타고 기차 타고 이제 여러분 중국 러시아까지 여행 갈 수 있는 길이 유럽까지도 갈 수 있는 길이 시베리아 횡단 열차 9점 몇백 킬로 되는 시베리아 횡단 열차 타고 유럽까지 갈 수 있는 길도 이제 곧 열리죠. 그래서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러시아도 그나마 사람들이 러시아가 우리나라 통일되는 거 원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사람들이 그래도 러시아가 그나마 원할 수 있다. 왜냐하면 미국과 중국이 하도 밀당하는데 그 틈새에서 어부지리를 노리기 위해서 러시아가 그나마 원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 문제를 우리 민족의 문제를 우리 민족이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게 되게 속상하는 상황이거든. 그래서 아까 우리 이모연 목사님이 제가 분명히 생각할 때는 우리 저 친구가 알고 얘기했다고 제가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갑자기 저를 소개하면서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 독립운동가들 얘기를 막 꺼냈는데 근데 알고 얘기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쓴 두 번째 책 백비라는 역사책에 보면 제가 독립운동가들을 오랫동안 많이 공부했어요. 독립운동가들을 소개하는 책을 쓰고 이렇게 했는데 그 독립운동가들을 가만히 공부하다가 제가 이 두 번째 책을 작년에 쓰다가 제가 굉장히 놀라운 발견을 한 게 있어요. 그 뭐냐면 독립운동가들이 꿈꿨던 진정한 독립은 통일이었어요. 통일된 조국을 꿈꿨던 거든 분단된 조국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책에서는 뭐라고 썼냐 하면 사실 진정한 독립은 통일이다. 그렇게 썼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사실 분단된 상태잖아요. 분단된 상태. 그리고 우리 민족의 운명을 우리 민족 스스로가 결정할 수 없잖아요. 그건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아직까지 진정한 독립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과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럴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가 외교권을 일본에 의해서 박탈당했을 때 그때에도 사실은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이 잡히면은 사실 우리나라 정부의 어떤 관할이 아니라 일본의 관할에서 재판을 받게 되고 되게 불이익을 많이 당했죠. 안중근 의사가 그랬던 것처럼. 그런 문제들이 사실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리 남북한의 우리 민족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가 결정할 수 없는 국제적인 상황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실 진정한 독립이 안 된 상태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늘 그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글을 읽고 쓸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분들이 진짜 꿈꿨던 조국은 통일된 조국인데 어떻게 하다가 이 나라가 두 쪽에 났을까? 그리고 사실 나라가 두 쪽 날 그 점에 해방이 되고 난 이후에 여러분 백범 김구 선생님이라고 아시죠? 백범 김구 선생님. 여러분 여기 충청도에도 이 충청남도 여기 특히 독립운동가들 엄청 많은 거 아시죠? 저보다 더 잘 아시죠, 여러분? 혹시 모르시면 좀 찾아보세요. 이 충청남도에 좋은 독립운동가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윤봉길 의사도 여기 출신이고, 이 인근에 뭐 추사 김정희 선생부터 시작해서 여기에 뭐 김자진 장군, 만해 한용운 선생, 여기에 독립운동가들 유적지가 굉장히 많은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한번 여러분들 시간 되면 쭉 한번 찾아다녀 보시고 혹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으면 저를 부르세요. 그럼 제가 여기 있는 청소년 청년들에게 이 충청남도 지역의 우리나라 역사 유적지 제가 안내를 해드릴게요. 얼마나 이곳에 가야 하고 가서 배울 게 정말 많은지 몰라요. 근데 백범 김구 선생이 여기 충남 공주에도 마곡사라는 절에 와 계셨잖아요. 이 곳곳에 독립운동가가
것들과 관련된 유적지가 엄청 많아요. 그런데 우리 영캠프 아까 목사님도 황 목사님도 나오셔서 인사하셨는데 여기서 이제는 청소년 청년들 캠프 하시는 분들도 우리 청소년 청년들에게 집회도 하고 말씀도 가르치고 해야 되지만 역사도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역사적인 시각을 가슴에 품고 대한민국 전체를 가슴에 비전으로 품고 정말 통일된 한반도를 가슴에 품고 그리고 통일된 이후에 중국과 러시아까지 연결된 어마어마한 옛날 그 우리 고구려의 정말 땅덩어리만한 그런 비전과 그런 것들을 가슴에 품고 이 홍성 땅에서 친구들이 자랄 수 있도록 사실 도와주는 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비전이라는 거거든. 정말 나를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그림들을 보면서 가슴이 막 뛰게 되는 그 순간이 우리가 비전을 품고 꿈꾸게 되는 순간이거든요. 그런 일들이 여기에서도 더 많이 일어나기를 사실은 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우리가 그 역사 관련된 공부나 이런 일들이 사실은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통일은 굉장히 힘든 과제예요. 통일은 굉장히 힘든 과제예요.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누가 반드시 개입해야 되냐면 여기 반드시 하나님이 개입하셔야만 통일은 가능해요. 사실 현실적으로나 국제 정세로나 외교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그냥 아무 준비 없이 통일이 그냥 막 된다. 북한이 막 무너져 가지고 그런다고 해서 사실은 우리에게 다 이득이 되는 건 아니에요. 독일이 통일한 지 30년이 넘었는데 그 이후로 지금까지도 독일은 경제적으로 많은 대가 지불을 하고 있어요. 독일은 통일을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한 나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통독 이후에 지금까지 30년 넘게 엄청난 경제적인 대가 지불을 하고 있고 지금도 동독 지역과 서독 지역의 경제적인 격차나 이런 것들은 여전히 다 극복이 안 되고 있는 어려움을 겪고 있죠. 사실 유럽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잘 사는 나라고 국력도 대단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봐도 정치적으로 봐도 외교적으로 봐도 실제로 우리가 그런 문제들을 통해서 통일이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통일을 위한 기도의 제목은 정치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야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에 가장 적절한 때에 우리에게 통일이 우리도 예상치 못했던 방법으로 찾아올 수 있는데 그걸 위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첫째는 기도.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에스겔서 36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황폐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실 것에 대한 말씀을 선언하시고 에스겔 37장에 이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 일들이 이제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환상들이 보이고 일어나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 36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의 하나됨과 회복에 대한 말씀들을 쭉 선포하시고 거의 마지막에 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 일들을 반드시 행할 거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것을 구하여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작정 안에 저는 남북한의 통일의 그 꿈이 비전이 들어와 있다고 믿어요. 저는. 왜냐하면 그래야만 또 정말 한국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배하고 온 세계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증거되는 그 일을 위해서 이 선교의 사명의 완수를 위해서 남북한이 하나 되어 진짜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그 비전이 저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고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것이라고 믿지만 너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해야 한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들이 그 곳곳에서 일어나서 이 일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준비에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일이다. 그게 이제 통일이나 이런 것과 관련된 특강을 하러 여러 지역에 가서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에게 특강을 하면 끝나고 좀 관심 있는 친구들은 찾아와서 물어요. 그리고 Q&A 시간 되면 꼭 그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통일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제가 지방에 있으면서 제가 어디 시골에 있으면서 제가 아직까지 청년인데 제가 무슨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있는 그곳에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해야만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통일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는 기도하는 일이에요. 그다음 두 번째 통일을 위한 준비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뭐냐면 조금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준비. 이게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
목사님은 이제 대안학교를 6년 전에 시작했어요. 근데 6년 전에 기독교 대안학교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 학교는 앞으로 통일 이후에 북한에도 세워져야 될 학교다. 그러니까 북한에도 학교 세울 준비를 해라. 그래서 되게 신기한 학교를 하나님이 진짜 창조적인 발상으로 구상을 하게 하셨어요. 학교를 시작하는데 돈이 하나도 들지 않는 학교를 준비할 수 있게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그런 학교들이 전국에 세워졌는데 저희 학교는 농담이 아니고요. 학생이 선생님만 확실하게 교회가 확실하게 의지가 있으면 학생 한 명이 있어도 시작할 수 있는 학교, 성도 수가 5명인 교회도 할 수 있는 학교, 성도 수가 5천 명인 교회도 할 수 있는 학교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진짜 작은 교회들도 학교를 시작할 수 있고 큰 교회들도 학교를 시작할 수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 주셨냐면 교육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시면서 통일 후 북한이 회복되고 재건되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교육이라는 거예요. 정치적인 통일도 해야 되고 군사적인 문제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사실은 통일이 되고 나서 북한 땅에 계속해서 잘못된 정치적인 그리고 거의 우상화되어 있는 잘못된 사상의 세뇌를 받은 여기 어떤 분이 여명학교에 있었나 그랬는데 저도 잘 알고 여명학교 후원자입니다 제가. 그런데 우리가 통일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고민을 하고 이렇게 하겠지만 사실은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통일 이후에 많은 일들이 경제적인 회복도 일어나고 뭐 건축도 해야 되고 많이 해야 되지만 사실은 통일 후에 정말 중요한 일이 한 가지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 어려서부터 잘못된 이념과 사상으로 세뇌되어 있는 아이들을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건강한 가치관과 사고관으로 교육하는 교육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면 북한에 일어나는 다음 세대가 건강한 가치관을 가진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면서 저 나라가 완전히 새롭게 되는 일의 시작, 근간, 중요한 출발은 교육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우리가 통일이 되면 북한 가가지고 여기 한국에 우리 학교 있는 것처럼 땅 사고 막 건물 짓고 선생님들 다 보내가지고 학생들 다 이렇게 모아서 학교하고 이런 식으로 돈도 엄청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려요. 근데 하나님 딱 주신 마음이 뭐냐면 교사 2사람만 한 마을에 교사 잘 훈련된 교사 2사람만 들어가면 학교를 시작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라.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어깨동무 학교라는 학교는 어제도 어떤 목사님 한 분이 경기도 광주에서 교회를 개척하시면서 학교를 시작하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싶으시다고 젊은 목사님 찾아오셨어요. 저희 학교를 판교에 있는 학교를 저희 학교가 판교에도 있고 김포에도 있고 오산에도 있고 창원에도 있고 진해에도 있고 순천에도 있고 여러 지역의 학교들이 있어요. 근데 저희 판교 학교에 탐방을 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학교를 쭉 설명하고 보여드리면서 지금은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2사람밖에 없대요. 그리고 집에 자기 3살, 6살짜리 애 둘이 있대요. 내가 그러면 시작할 수 있다고. 시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여기 보니까 궁금하신 분이 있다고 그러는데 저희 어깨동무 학교로 찾아오세요. 저희가 왜 가능한지 보여드리고 설명해 드릴게요. 되게 심플해요. 오늘은 교육에 대한 특강하는 날이 아니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기억하세요. 통일 이후에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여기 있는 특히 여기도 지금 청소년들이 몇 분들 현장에도 와 계신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통일 이후에 저 북한 땅에 분명히 하실 일이 있어요. 그리고 준비하셔야 돼요. 제 청년들한테도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뭐 남쪽에서 일자리가 없다, 뭐 할 일이 없다, 미래가 안 보인다 이러는데 통일이 되면 어마어마한 할 일이 쏟아져 나와요. 그리고 저 북녘 땅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엄청 많아요. 제가 왜 조중 접경 지역을 지금까지 한 10수년을 거기를 제가 백두산만 거의 한 30번 거의 한 30몇 번 올라갔다 온 것 같은데 근데 그걸 왜 계속 거기를 제가 가느냐는 거죠. 그 중국에 계신 분들도 저한테 물어요. 중국에 있는 우리 조선족 중국 동포 청년들도 목사님 여기를 왜 계속 오십니까? 대다수 사람들이 한 번 오거나 많이 오면 2-3번 오는데 목사님 여기를 15년 넘게 지금까지 수십 번을 1년에도 4-5번씩 한 번 올 때마다 차를 1,500km, 2,000km씩 힘들게 여행하는 걸 1년에 몇 차례씩 여기로 왜 계속 오냐는 거예요.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마음을 완전히 뺏기게 하셔서 계속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지난 한 10몇 년은 제가 제 비용 내고 다녔어요. 누가 저를 비행기 값을 대주는 분도 없었고 제가 제 비용 내고 사람들 다 끌고 그렇게 다녔어요. 근데 왜냐하면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도 청소년들, 청년들 데려가서 조정접경지역 가서 보여주는 거예요. 중국과 러시아와 조선의 삼국 국경이 딱 만나는 방천이라는 곳에 데려가서 거기 엄청나게 높은 한 13층짜리 전망대가 지어져 있어요. 그 데리고 올라가서 거기에 올라가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쪽엔 오른쪽은 두만강이 흐르고 거기서 두만강에서 물이 흘러나가서 바로 앞에 저 멀리 동해바다가 보이고, 그럼 이 오른쪽은 북한 땅이고 왼쪽은 러시아 땅이고 왼쪽 뒤쪽으로는 중국 땅이고, 거기에 서서 앞으로 통일이 되면 이곳으로 철도가 지나가고 기차가 지나가고 여기 도로가 나고 여기가 앞으로 너희가 와서 일해야 되고 어쩌면 꿈을 꿔야 되고 어쩌면 여기에 교회가 세워져야 되고 여기에 학교가 세워져야 되고 여기 병원이 세워져야 되고 하나님께서 하실 놀라운 일의 길목이 이곳이 될 수 있다. 청소년 청년들에게 계속 그런 비전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은 아무것도 없지만, 지금은 그저 러시아하고 북한을 오가는 그냥 물건이나 싣고 왔다 갔다 하는 기차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만, 사실은 거기에 가서 보면 앞으로 이곳에 얼마나 놀라운 바닷길이 열리고 강으로 길이 열리고 철도가 열리고 도로가 열려서 정말 이곳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가게 되고, 그곳이 얼마나, 저는 15년을 거기 다니니까요, 그 중국의 러시아의 변방에 가다 보면 철조망과 허허벌판밖에 없는 그 땅에 전망대 10몇 층이 들어서고 군인들밖에 없던 그 땅에 지금은 도로가 4차선으로 확장이 되고 계속 바뀌는 게 보이거든요. 도시가 형성되고 규모가 커지기 시작하고 공항이 들어서기 시작하고 어마어마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 남쪽에서 우리 이쪽을 생각하면 철조망만 보이는 거예요. 북한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신 분들도 저 따라서 저 북녘 땅 가까운 중국 쪽에서 북한 땅을 가보면 되게 다르다 그래요. 여기서 땅굴 가보고 휴전선 철책선 가보고 했는데 남쪽에서 올려다보는 북한과 저 북쪽에서 내려다보는 북한은 이렇게 다를 줄 몰랐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많이 달라요. 사실 비전이라는 거, 우리가 비전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비전이라고 하지만 그걸 한국말로 직역하면 시력이에요. 시력. 뭐냐면 보는 거예요. 보는 거. 우리가 뭘 보느냐는 거죠. 우리가 꿈꾸고 뭔가를 소망하는 데에는 무엇을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보고 정말 하나님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것, 그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청소년, 청년들, 청소년들한테 특히 부모님들도 여기 계시는 것 같은데 오늘 방송 보시는 부모님들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자녀들 이렇게 학원 보내는 학원비 그거 쓰지 마시고, 제가 교육 나름 전문가인데 지금 애들 학원 보내는 거 그거 다 헛돈 쓰는 거예요, 여러분. 헛돈 쓰는 거고, 올해도 지금 보니까요 이미 수시 모집하는데 전국에 수많은 대학교들이 다 미달이에요, 미달. 학생 모집이 안 돼가지고. 대학을 굳이 가고 싶으면 대학 갈 곳은 많아요, 전국에 이제. 다 너무 좋은 대학만 꿈꿔서 그렇지 대학 가는 게 별로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그냥 우리 지역에 있는 웬만한 대학은 그냥 사실 앞으로는 시험도 안 치고도 갈 수 있을지 몰라요, 몇 년 안에. 학원 보내고 이렇게 하는 건 나중에 다 제가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제가 전국에 있는 학교를 대표하는 교장 선생님으로 저희 방송을 우리 학교 관계자들도 학생들도 다 볼 방송이지만 제가 늘 얘기합니다. 우리 학교 관계자분들한테, 각 지역의 학교 담당하고 있는 교장 선생님, 선생님들, 학생들한테 제가 공개적으로 얘기하잖아요. 항상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얘들아 공부 열심히 하지 마. 왜냐하면 너네 공부 열심히 한 만큼 나중에 후회한다. 왜냐하면 열심히 안 해도 대학 가기 위해서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저희 학교는 중학교 2학년, 3학년 정도 되면 고졸 검정고시까지 다 끝나요. 목사님 아들도 중3인데 고졸 검정고시까지 다 마쳤어요. 중학교 3학년 8월 달에, 지난 8월에 다 끝냈어요. 그럼 이제 고등학교 3년 다른 아이들 고등학교에서 막 수능 공부하고 있을 동안에 저희 아들은 대단히 놀라운 꿈에 막 붙잡혀 있어요.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벌써 해외 나갔을 텐데 자기는 한 1년 정도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그 다음에 한번 여행해보고 싶대요. 뭐 어디든지 여행 가보고 싶대요. 그리고 자기가 뭐 미국이나 영국이나 캐나다나 이런 나라들 여행하고 가보면서 자기가 거기서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지, 그리고 자기가 가서 공부할 만한 학교가 있는지도 한번 찾아보고 싶대요. 지금 저희 학교는 검정고시 끝난 아이들 대상으로 통일교육, 인문학교육, 역사교육, 그리고 비즈니스 미션 교육, 창업교육 이런 것들 교육해요. 그리고 영어교육 계속 강조하고, 그다음에 다른 교과목 공부는 안 해요. 이미 다 끝났으니까. 그러니까 교과목 공부했던 이유가 수능시험 보려고 했던 건데 저희 아이들은 수능시험 안 보니까요. 이미 고등학교 졸업 과정까지 다 마쳤고.
근데 그런 친구들을 우리는 진짜 앞으로 오는 시대에 너희가 통일 시대, 앞으로 오는 시대에는 완전히 다른 비전, 완전히 다른 발상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아직도 우리 한국에 있는 많은 청소년들이 아직도 수능 시험 바라보고 막 좋은 대학 가야 되는데 그런 거에 갇혀 있는 게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오늘 통일 비전 특강인데 여러분, 통일되고 통일 이후에 우리가 살아가게 될, 마주하게 될 여러분, 앞으로 오는 시대는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시대가 오고 있어요. 제가 이 방송은 다 이게 무서운 게 다 영상 기록으로 저장돼 가지고 남잖아요. 유튜브에 다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제가 정말 정확하게 말씀드리는데, 여기 우리 청소년들이 있는데 학원 너무 열심히 다니면 안 돼요, 여러분. 공부 너무 열심히 하면 안 돼요. 학생들은 캠프 같은 데서 이런 얘기 막 아멘하고 막 다 이렇게 난리 나는데, 엄마들한테 가서 제가 엄마들 설득하라 그래요. 엄마들 이렇게 설득하면 된다, 얘들아. 엄마, 나 1년 동안 학원비 내는 거 있잖아. 그 돈, 나 학원 안 갈 테니까 그 돈으로 엄마가 좋아하는 핸드백이나 옷을 사. 그리고 그 나머지 돈을 나한테 주면 어깨동무 사회원에서 하는 조중접경 지역 여행이나 갔다 올게. 왜냐하면 그 여행 5박 6일 갔다 오는 게 제가 볼 때는 여러분, 방향도 없고 비전도 없고 뜻도 없이 공부하는 것보다 100번 나아요. 100번 나아요. 저희 학교가 공부를 안 시키는 학교가 아니에요. 공부 대학생 수준으로 공부시켜요. 엄청 매주 써내야 되는 페이퍼 양도 엄청 많고요. 정말 공부 많이 해야 돼요. 특히 고졸 검정고시 끝난 애들은 오히려 공부 그때부터 더 본격적인 공부가 시작돼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한테 왜 그런 공부를 시키냐? 근데 우리 친구들이 갖고 있는 그런 공부를 왜 지금 시키냐? 학업하고 관계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아이들이 왜 공부 안 하냐? 아이들이 사실 비전이 없으니까 공부 안 하는 거예요. 왜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친구들 마음에 통일이라는 이런 어떤 비전이 가슴에 들어오고, 통일 이후에 저 북한 땅에 가서 내가 의사가 되어서 그 땅에 있는 아이들이 잘 먹지 못하고 영양실조로 거의 자라고 있는 아이들이 정말 그 아이들을 가서 치료하고 돌보는 일들, 그리고 정말 마음이 상하고 다쳐있고 상처받은 아이들을 치유하는 상담가, 그런 뭔가 이후에 자기가 어떤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쓸모가 있는 어떤 비전을 품게 되면 그 일을 위해서 공부하게 된다는 거죠. 상담가가 되고 싶으면 공부해야 되니까요. 상담가는 그냥 되는 게 아니니까. 뭔가 제가 볼 때는 통일되고 나면요, 우리 크리스찬 청년들이 좋은 상담가들이 되어서 가서 북한에 있는 분들 정말 상담 많이 해야 될 거예요. 좋은 상담가도 많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정말 이 건축, 북한에 얼마나 많은 건축 프로젝트가 통일이 되면 진행이 되겠어요. 건축 관계된 일을 하는 분들도 많이 나와야 돼요. 목사님 가깝게 교제하는 어느 한 교회는 큰 교회예요. 성도가 한 10,000여 명 모이는 큰 교회인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지난주에도 만나서 아침에 식사하고 여러 가지 대화하는데, 거기는 평신도 교회 개척 운동을 해요. 목사님들이 교회를 개척하는 게 아니고 교회 성도들을 교회 개척 운동을 하는데, 성도들이 이렇게 막 땅 사서 교회 짓는 교회 개척을 하는 게 아니고 본인 직업과 직장을 가지고 소위 말하면 창업을 하고 식당을 열고 카페를 열고 회사를 시작하는데, 거기를 다 교회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예배드리고 거기서 성경부를 직접 인도하고, 사실은 평신도들이지만 목회자와 같은 역할을 하고 거기를 교회로 다 이름 붙여서 교회 개척 운동을 막 하는 거예요. 지금 벌써 한 60개 70개 넘게 되고 내년도에는 100개 200개 교회 개척 운동에 더 힘을 쏟으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분이 그 일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북한이 문이 열려도 목사님들이 들어가거나 먼저 막 교회가 가가지고, 우리 한국 교회는 막 돈 모으고 있거든요. 북한에 교회 세우겠다고, 나중에 교회 짓겠다고. 그런데 북한에 아마 제일 마지막에 북한에서 허락해 줄 일이 교회 세우는 일일 거예요, 아마. 그때까지 언제 기다리냐는 거죠. 그런데 교인들이 비즈니스로, 교인들이 교수로, 교인들이 의사로, 교인들이 건축가로, 교인들이 상점을 열기 위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북한에는 빨리 들어갈 수 있을 거고, 우리 성도들이 한 가정 들어가면, 한 사람이 창업해서 들어가면 그곳이 교회가 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사실 실제적인 고민, 실제적인 전략, 실제적인 준비를 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그리고 우리가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준비를 해야 돼요. 저는 그거에 있어서 학교 세우는 일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우리 한번 기회가 되면, 그리고 이 방송을 보는 분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오늘 이 방송을 보고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만약 어떤 부담을 주신다면 한번 기도해 보세요.
저희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냐면 제가 얼마 전에 주빌리라고 통일을 위해서 오랫동안 지금 기도해오고 있는 모임에도 서울 모임이나 일산, 파주, 고향 모임이나 이런 데 가서 말씀을 전하고 왔는데 그 모임에 가서 말씀 전하고 거기 계신 목사님들 만나면서도 이야기해서 이제 때가 됐습니다. 통일 이후에 저희가 통일 이후에 북한에 들어가서 기독교 교육으로 북한의 다음 세대를 양육해낼 교사, 선교사, 교육 선교사들을 지금부터 모집해서 앞으로 통일의 날이 오기까지 해마다 모여서 우리가 통일 후 교육 컨퍼런스를 하고 북한에 대한 이해, 그리고 저희가 북한에 가서 어떤 커리큘럼으로 아이를 가르쳐야 될지 커리큘럼을 실질적으로 가르치고 준비하고 교사가 하는 그런 교육 컨퍼런스, 통일 후 교육 컨퍼런스를 앞으로 진행해야 되는데 우리 같이 협력해서 하자고, 다 같이 협력해서 저희 학교가 그런 커리큘럼과 준비들을 다 공유할 테니까 우리 북한 사역 관련된 단체에서 전국적으로 전 세계에서 통일 후 북한의 교사로 들어가서 섬길 사람들을, 비전을 가진 사람들을 모집해서 우리가 해마다 모여서 훈련하고 실제적인 준비를 하는 일을 이제는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다. 진짜 이제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그리고 오늘 여기 통일 비전 캠프와 여기서 통일을 위해 준비하고 기도하시는 분들 안에도 이런 비전에 하나님이 정말 마음을 움직이게 하시는, 그리고 통일 후에 정말 북한에 들어가서 저는 무엇이든지, 저는 서울에서 목회해서 개척해서 목회하면서도 우리 성도들한테 얘기했어요. 통일이 되면 나는 서울 강남인데, 저희 교회가 서울 강남이면, 근데 강남에 있는 교회조차도 놓고 나는 통일이 되면 신의주 아니면 나는 낮은 선봉 간다. 그러니까 따라오려면 따라오고 아니면 나 혼자 간다. 나는 가서 개척한다. 여기 선언했어요. 근데 오늘 이 방송을 보고 이 통일의 비전 특강을 들으면서 여러분 가운데 교사든 사업이든 아니면 어떤 선교사든 정말 어떤 것이든 정말 통일 후 하나님이 저 북녘 땅에 어떤 일할 기회를 열어주시면 저는 그곳에 가겠습니다 라는 마음에 어떤 부르심과 감동과 도전이 일어나는 분들이 있다면 주변에 있는 북한 전문 사역 단체나 아니면 저에게 연락하세요. 그러면 정말 실제적인 준비들을 하면서 우리가 정말 통일을 말로만이 아니라 기도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준비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헌신한 사람들이 함께 준비해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갑자기 통일을 주신다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 전혀 준비되지 않은 갑자기가 아니라 꿈꾸고 비전을 품고 준비하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디어 기회를 주시는 그런 놀라운 영적 기회가 우리에게 찾아온 것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이 통일 비전 캠프를 통해서 더 많이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이 충남 홍성 지역에서 하나님 나라의 통일과 또 그 나라를 향한 비전을, 통일된 대한민국을 통하여 온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정말 일어나게 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꿈꾸는 분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정말 놀라운 시대를 열어주셔서 번개탄 TV를 통해서 정말 대한민국 전역에서 온 세계 곳곳에서 함께 이 비전과 꿈을 듣고 볼 수 있게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정말 통일 비전 특강의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통일을 위하여서 인간적으로 볼 때,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불가능해 보이고 한치 앞을 알 수 없고 될 듯 안 될 듯 하는 이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일하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하셔야만 하는 이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기도할 뿐 아니라 기도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준비도 할 수 있기를 원하는데, 그 구체적인 준비에 뛰어들기 위하여 먼저 우리의 가슴에 통일 후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비전으로 우리의 가슴에 불붙어야겠고 새겨져야 되겠사오니, 주님, 오늘 이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한 사람이라도 그 마음 가운데 통일 후 교육, 통일 후 비즈니스, 통일 후 의료, 통일 후 건축, 통일 후 정말 다양한 농업, 통일 후 축산, 통일 후 다양한 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그 비전을 품게 되는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기도하며 함께 실제적인 준비를 하며 하나님 문을 열어주실 때에 주님, 우리가 정말 그 준비된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들을 구체적으로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님, 그 때를 또한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